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민선 7기 인천시 정부가 복지 분야에서 내세운 핵심 시정 전략 중 하나인 인천 복지 기준선이 마침내 완성됐다는 얘기 저희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강화가 되고 또 변화를 겪게 되는지 인천 사회복지사협회 이배영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까지 또 일찍 또 나와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배영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나저나 회장님 오늘 내용이 저도 아까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 원고를 봤지만 되게 그 내용이 좀 수준이 있더라고요. 어려워 보이던데. 네, 상당히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하고 좀 안 맞아가지고 제가 대본을 몇 번을 봤어요. 오늘 아무튼 우리 이배영 회장님 말씀을 좀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회장님, 인천 그 복지기준선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소득, 또 건강, 또 주거, 교육, 또 돌봄 이렇게 이제 5개 영역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 기준은 물론이고 또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적정 기준을 설정을 했다는 데서 큰 의미를 또 갖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국민 복지 기준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네네네. 이게 우리가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국가가 이제 빈곤층에게 최저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화가 시행된 게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예.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이런 10월 1일에 시행됐으니까 20년이 지났는데 20년에 맞춰서 인천이 인천 복지 기준선을 설정하고 지난 10월 29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인천 시민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체화된 그런 정책 방안들이 설정됐다는 거, 그리고 최저 기준선을 마련했다는 데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작업들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최고 기준도 아니고 최저 기준이 이제 설정이 된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더 한 수년 전부터 좀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타시도 같은 경우 네. 미리 좀 이런 연구 검토가 있어서 설정이 된 네. 그런 서울이라든지 이런 시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들에 비해서 인천이 갖고 있는 특색은 조금 더 구체화되고 조금 더 현실 가능한 정책들로 수립됐다는데 조금 더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실 가능성 있는 정책들을 좀 접근했다는 면에서 인천시가 갖고 있는 복지기준선의 의미가 좀 남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있습니다.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네. 것에 좀 유의미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또 뭐 코로나19 등 뭐 또 급변하는 복지 환경으로 인해서 이 복지 사각지대는 늘 또 발생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좀 더욱 두터운 그런 또 사회 안전망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회장님. 네.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정말 저희가 이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저희 고통받는 시민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지금 경제가 지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아주 힘든 상황에 놓여진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럴 경우 우리가 이 최저 기준을 설정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적정선까지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 분야 같은 경우에요. 예. 중위소득의 이전에는 우리가 30% 정도까지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영역에 포함시켰다면 이제 40%까지 포함시켜서 우리가 설정을 했다는 거죠. 이 중위소득이라는 게 전체 가구 중에서요.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해 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소득을 가지고 순위를 매긴다면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하는 소득 있잖아요. 그렇네요. 이거를 중위소득이라고 그래요. 이 중위소득의 40%
까지 우리가 최저선으로 설정을 하고 적정선을 50% 이상 설정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에 같은 경우 현재 6만 1천 가구 정도가 이제 혜택을 보고 있었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6천 가구가 혜택을 더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보다? 예, 기존보다. 그렇군요. 근데 저 회장님 그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긴급 대출 같은 걸 소상공인이나 기업인들이 나라에서 지원금이 아니고 대출금을 긴급 대출을 받은 분들도 많잖아요. 많으시죠. 예. 그 긴급 대출이 이제 그 상환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원금 상환 기간이 이제 뭐 한 1년이나 뭐 3년 이럴 텐데 이것을 좀 편안하게 한 10년으로 여유 있게 해 주시면 정부에서 그러면 또 우리 국민들이 조금은 더 좀 한숨을 좀 이렇게 좀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마음의 안도감을 또 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당연히 국가적 차원에서 이건 시행이 돼야 되는데요.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게 필요하죠. 아까 그 소상공인이 많이 힘들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길래 갑자기 그 생각이 났었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한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조그맣게 식당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접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이태원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힘들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있는 반면에 또 저처럼 가게를 다 그냥 정리한다고 해서 그냥 손해가 없는 게 아니라 그만큼 손해를 보고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네. 진짜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올 한 해는 정말 뭐 말도 못합니다, 진짜. 자, 그리고 아까 그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좀 분야별 추진 전략들도 조금 우리 회장님께서 자세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건강 분야 있잖아요. 건강 분야가 아주 중요한데 이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하기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강을 확보할 거냐 이 문제를 갖고 2023년까지 약 36병상의 규모를 담당할 수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을 설립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500병상 이상의 제2의 인천의료원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의료복지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인 시행을 밝혔고요. 올해 9월부터 초등학교 5학년 대상 무료 치과 검진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더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영역을 밝혔고요. 우리가 주거 영역 있잖아요. 주거. 아주 중요한 게 주거인데요. 주거 영역도 최저선이 있습니까? 이게 임대료를 우리가 했을 때 가구 소득의 25% 미만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임대료가 너무 비싸면 누가 임대해주는 그 공간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임대료를 가구 소득의 25% 미만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 7,780가구를 늘리고 또 내년부터 2026년까지 공공영구임대주택을 매년 1,000가구씩 확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인천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런 주거 안정된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삶의 터전인 주거 공간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돌봄 영역도 있잖아요. 이 돌봄 정말 이제 그 라면 형제 사건 이후로 돌봄이 중요하다고 많은 지금 돌봄 의견들이 오고 있는데 교사들 어떻게 지금 뭐 집회도 열고 그러던데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 뭐 물론 뉴스가 또 나오겠지만 한동안 논란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처우 개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합니까 고용 유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뭐 그 부분도 좀 나중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어떻게 뭐 돌봄 서비스 영역도 좀 업그레이드가 되나 봐요? 그래서 아동, 장애인, 어르신으로 이제 분류를 우리가 돌봄을 보통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5년까지
535곳에서 한 7,900곳으로 늘리고 또 시립요양원, 치매 전담 노인 요양원, 이 공공 요양 시설도 5곳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여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 이 복지 기준선이 의미가 있는 게 예. 각계 전문가 한 200분하고요. 예. 추진위원회를 직접 구성했어요. 예. 그래서 민간 단체들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직접 구성을 해서 저도 이제 복지기준선 시민 대표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같이 만들었다는 거. 관 주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약 70여 회의 그런 어떤 토론과 모임을 통해서 함께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앞으로 이 돌봄 영역에 대한 의제가 아젠다가 좀 더 이렇게 좀 넓어질 것 같아요. 이 분포도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더 넓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요새 혼자 사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물론 뭐 지금은 아기들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점점 그 돌봐줘야 될 인구가 점점 많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장님께서?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르신 돌봄, 네. 또 장애인 돌봄, 네. 아동 돌봄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렇죠. 이 세 군데가. 그래서 이제 인천 사회서비스원이 곧 출범을 하잖아요. 네. 이 사회서비스원이 이 돌봄 체계에 어떤 망을 확충하고 그거를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해나가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의 이 활동을 좀 기대해 보면 앞으로 이제 돌봄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자리 잡아갈지를 우리가 좀 관망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뭐 결국 인천 복지기준선이 지향하는 바는 뭐 당연히 더욱 더 살기 좋은 인천이 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배영 회장께서도 좀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 복지는 현미경 복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가 현미경 복지. 예,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각 모든 그 클라이언트들, 우리 인천 시민들을 세밀하게 살피는 이 현미경 복지 스타일로 접근을 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가 뭐고 니드가 뭐고 또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를 현미경처럼 살펴야만이 그게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서 살펴야만이 라면형제 같은 사건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참 우리 또 언제 보죠? 우리 이배용 회장님 말씀을 잘하시니까 뭐 저랑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벌써 끝났어요. 우리 회장님하고 대화할 시간이. 아쉬운데요? 저도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자주 뵙죠. 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아쉽지만 여기까지 좀 하고요, 회장님.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시도록 만들겠습니다, 제가.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이배영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